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덕서 뉴타운, 듣기에 조금은 생소하죠? 남양주의 현재 진행형 재정비 사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략 7,700세대 정도가 꽉 들어차게 되는 미니 신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덕서 뉴타운은 2006년 11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곳의 입지는 입지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죠. 일단 서울 접근성이 탁월해. 남양주 쪽이라 해도 북쪽으로 밀고 올라간 포지션도 아니고 남쪽으로 치고 내려온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과의 입지 소통 능력은 지금도 좋은 편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한강을 건너기만 하면 미사 강변 신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핫한 강동구, 바로 고덕강일지구와도 단시간 내에 입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위치에 있죠.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강 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으로 오감 만족, 한강변을 따라 얼마든지 산책, 조깅 혹은 라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서 뉴타운이 억울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교통과 일자리 연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경의중앙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게 뼈아프죠. 배차 간격이 길어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산업 인프라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일자리 수요가 없으니 당연 주거 수요도 띄엄띄엄 덕소가 아니라 완전 독소가 됐죠, 독소. 그러니 평가 면에서 그레이드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판이 바뀌기 시작했죠. 일단 남양주 왕숙이 거대한 사이즈로 북쪽으로 자리를 틀어잡게 되고요. 그 아래로 양정 역세권 개발지구 조성이 됩니다. 남쪽으로는 미사 강변 자체가 워낙에 이름 그대로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도 아깝지 않을 아주 단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지 맞불, 고덕 강일 자체가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특히 미사와 인접해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경기도가 아니라 강동구 서울이잖아요. 그러니 입지적 맞불이 일어나서 이 주변으로는 굉장한 입지적 호재가 산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덕서 뉴타운이 남북으로 자연스러운 입지 경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개발 호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보기 좋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덕소의 저평가 시대는 곧 막을 내리고 덕서 뉴타운에 속속 들어서는 아파트들의 운집은 이 지역의 입지 판도를 확연하게 바꿀 겁니다. 이런 분위기 선상에서 다음 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바로 도곡 1구역을 재정비 사업한 덕서 강변 스타힐스입니다. 이곳은 재정비 사업지이기 때문에 물량이 조합원과 일반 물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단지 규모가 지하 4층에서 19층 7개 동, 총 423세대인데 이 중 274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도 절반이니 다행입니다. 평형은 47제곱에서 84제곱까지 구성이 되었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84제곱은 조합원 물량으로 거의 빠져나가고 59제곱과 77제곱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풀릴 듯 합니다. 일단 입지로는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초역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보로 3분이면 역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교통 호재가 있죠. GTX-B가 망우역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덕소역에서 5정거장이면 망우역에 도착, GTX-B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직격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 살아도 GTX 그림자도 못 보는 곳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소방호수 끌어오듯이 주변 교통 호재와 도킹이 되는 곳이 잠재력이 단단한 짱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6호선 연장, 기존 마석이 종점이었는데 와부까지 노선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와부까지 연장이 된다면 덕서 뉴타운은 굉장한 교통 호재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학교는 덕서초등학교, 덕서고등학교가 단지와 붙어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인근 하남 스타필드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곳의 분양가 어떨까요? 평당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예상,
5구제곱이 3억 중반선, 84제곱이 5억 초반선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로는 덕소 아이파크 30평대가 6억 4천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 시점에선 신축 아파트의 강점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84제곱은 거의 8억 선에 다다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덕소 강변 스타일스는 4월 2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남양주 거주 100% 당해로 마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8호제곱 이하 추첨제 25%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 전월세를 줄 수 있겠죠? 여기 당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소 강변 스타힐스뿐만 아니라 덕소 뉴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덕소 강변 라온 프라이빗도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 4월 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덕소 7구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나온 아파트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 5개 동, 총 295세대 중에 237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사업성이 아주 좋죠. 이렇게 재정비 사업을 해도 일반 분양이 많아야 좋은 정비 사업이죠. 평형은 5구제곱에서 84제곱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역세권역이죠. 도보로 5분 정도면 역에 도착 가능합니다. 일단 덕소역을 이용하게 되면 청량리까지 3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합니다. 역세의 문어발 청량리역에 빠른 시간 안에 도킹할 수 있다는 건 단지 경의중앙선의 단조로운 노선을 뛰어넘어서 서울 전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 동선을 등에 업게 되는 교통입지를 잇게 되죠. 심지어 GTX B 노선이 망우역으로 들어오면 서울역까지는 20분이면 도착 가능하게 되는 입지 신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8호선 연장이 되면 잠실까지는 30분이면 도착 가능. 덕소 뉴타운이 이젠 외롭지 않은 상전벽해의 교통시대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굳이 일자리가 여기 근처에 있을 이유가 없어.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쪽으로 오작교를 놔주니 산업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자족도시라는 개념도 다시 써야 할 판이 됐습니다. 주변 학교도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예봉중학교 등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 와부 쪽은 읍소재 학교라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 역시 강변 스타일스와 비슷하고요. 5분 정도 걸으면 한강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 솔직히 금싸라기 땅 반포 한강공원 너무 삭막해. 가보세요. 라면값 장난 아니에요. 이건 라면에 부가세만 붙인 게 아니라 자릿세까지 따블로 붙여서 반면에 덕소 쪽 한강변 참 자연 친화적입니다. 이곳의 분양가 강변 스타일스와 비슷합니다. 평당 1,500에서 1,600만 원 예상해 봅니다. 5구제곱 3억 중반, 84제곱 5억 초반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역시 남양주 100% 당해에서 마감될 가능성 높고요. 추첨제 25% 비율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4월 1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용인 드마크 대시양입니다. 처인구 김양장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8개 동, 총 1,308가구 분양합니다. 이 중 일반 분양분이 1,069가구입니다. 일단 일반 분양 물량이 1,000을 찍었네요. 드마크 대시양 앞에 축구장 7개 크기와 맞먹는 32만 제곱미터의 용인 중앙공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거의 공원 아파트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평형은 5.1제곱, 5구제곱, 7사제곱, 8사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평당 1,100만 원 정도, 5구제곱 2억 9천 선, 8사제곱 3억 9천 선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2020년에 분양했던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힐스가 이 정도 분양가에 나왔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는 마이웨이 분양가는 못 가겠죠? 주변 시세 우미린 센트럴파크 5구제곱이 5억 선, 8사제곱이 6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교통으로는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운동장 송담대역과 용인 공영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고 에버라인과 버스를 통해서 수도권 및 서울 광화문, 강남, 잠실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포재도 기대해 볼 만한 곳입니다. 이곳 역시도 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 상당한 강점이죠. 그리고 8호제곱 이하에서 추첨제 25% 비율이 있습니다. 용인 거주 당해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분양할 단지는 북수원자의 렉스비아입니다. 당장 내일 29일부터 특별 공급 시작 30일 1순위, 31일 1순위 기타 분양 일정이 진행이 되죠. 단지 규모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21개 동, 총 2,607세대, 이 중 일반 분양 1,598가구입니다. 대규모 단지죠. 평형은 48제곱에서 99제곱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당의 2년 거주자 우선 공급.
일단 여기는 분상제 적용이 안 돼서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교통호재, 북수원역이 2026년에 개통, 도보 10분이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입지 권력 중에 제일 막강 파워를 가진 힘은 역세권, 북수원 자일렉스비아도 이런 입지 권력을 가지게 될 잠재성이 높은 곳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1,897만원 선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5구 타입이 4억 7천 선, 7사 타입이 5억 5천 선, 8사 타입이 6억 2천 선입니다. 주변 시세로는 정자동 수원 SK 스카이뷰가 8억 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호 초과에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거주 의무 없고 추첨제가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청약은 최대한 청약자가 유리한 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야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번외 청약이라 불릴 수 있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35가구 계약 취소분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합니다. 특별 공급 12세대, 일반 공급 23세대, 총 35세대 분양을 하게 되죠.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34개 동, 총 3,850세대입니다. 대규모 단지네요. 특별 공급은 내일 3월 29일을 시작으로 일반 공급 3월 30일, 당첨자 발표 4월 5일입니다. 일단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의무 없습니다. 어마무시 장점, 그리고 2021년 5월에 전매 제한이 풀려서 전매가 가능할 예정이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 통장은 쓰레기통에,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분에 한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 안양에 사시는 분만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 시스템 파괴적이죠. 가점제를 완전히 배제, 특공과 일반 모두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분양가 3구제곱이 3억 1천선, 5구제곱이 6억 선, 8사제곱이 8억 2천선입니다. 일단 계약금은 20% 내시고 잔금 5월까지 80% 내셔야 됩니다. 여기 실거래가를 보면 5구제곱이 8억 선, 8사제곱이 12억 선에 거래가 됐네요. 당장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5구제곱은 3억 정도, 8사제곱은 4억 정도가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도전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주 의무 없고 기본 추첨제가 깔려 있는 곳들이 곳곳에 틈새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토르도 울고 갈 번개 같은 결단, 천둥 같은 실행으로 당첨을 끌고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